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경명초등학교 교사 유인근이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교과서역 소프트웨어 AI입니다. 발표 순서는 이렇게 다음과 같습니다. 수업 개요, 활용 사례, 적용 결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습까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수업 개요인데요. 이 두 작품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잘 했죠? 굉장히 잘한 작품이고요. 근데 이 작품 결과에 상관없이 이 수업을 할 때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냐면 왼쪽에 있는 전주여행 같은 경우에는 5학년의 국어 여행지 안내장 만들기 수업이 있는데요. 모든별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고 이렇게 자기 모든에서 고른 여행지에 대한 소개 작품들 만드는 거예요. 학생들이 사진 자료를 가져오고 손으로 직접 쓰고 내용 조사하고 이런 과정인데 굉장히 잘 만들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남학생이 혹시 있다면 어떨까요? 남학생인데 글씨를 잘 못 쓰거나 잘 못하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이 친구는 역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겠죠? 제가 그런 학창시절에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역할이 없습니다. 그림을 잘 그린다거나 글씨를 잘 쓰는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거의 이제 좀 소외되거나 또는 이제 아이들을 시키는 거 위주로 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오른쪽인데요. 오른쪽은 마찬가지로 사회 시간에 5학년 사회 시간에 인권 보호 포스터 만들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잘 했잖아요. 근데 결과물을 보면 굉장히 잘했는데 마찬가지로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는 이렇게 좋은 결과물을 내지만 그림을 잘 못 그리는 친구들은 이런 결과물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두 수업에서 관련된 국어 지식이나 학습을 알고 할 수 있더라도 글씨를 못 쓴다거나 그림을 못 그린 이유 때문에 수업 목표 달성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합니다. 저는 이런 경우에 예방하거나 또 이런 경우에서도 그림이나 글씨를 잘 못하는 친구들이 수업 목표 달성할 수는 없는 수업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수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내용 정리한 부분인데요. 어떤 친구들은 글쓰기나 그림 그리기를 잘하고 좋아하지만 또 많은 친구들이 그림이나 글쓰기를 잘 못하는 친구들이 많고요. 그리고 많은 교과에서 그리기 활동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기 활동이 학생들에게 창의적인 수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하지만 그림 그리는데 시간이 많이 소비가 되죠. 뭐 사회 시간에 그림 그리기도 있고요. 뭐 실과 시간에도 있고요. 이렇게 그림 그리기를 하다 보니 많은 학생들이 힘들어합니다. 특히 이제 그림을 잘 못 그리는 친구들은 못 그리는데 그 그림을 그리라고 시키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아이디어 생성이 중요한 수업인데 그러니까 자기 아이디어를 표현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또 마찬가지로 그림도 잘 그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러면 또 그림을 잘 그려야 되니까 표현 활동에 다수 시간을 소비하게 됩니다. 결국 아이디어보다는 그림 그리는 활동에 시간이 소비되면서 수업 활동을 낭비하게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잘하는 학생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수업을 잘 못하는 친구, 공부를 그림을 잘 못 그리거나 글씨를 잘 못 쓰는 친구들은 수업 활동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냥 왜 안 하냐 그러면 못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을 에듀테크나 AI 도구로서 활용을 해서 누구나 수업 목표 달성이 가능한 수업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수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수업 설계 방향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일단은 교육과정 성취지는 당연히 따르고요. 여기 저는 교과서에 근거한 도구만 사용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특별히 뭐 다른 수업을 새로 만든다기보다는 원래 기존의 교과서에서 제시되고 있는 수업을 이제 그냥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에듀테크나 또는 AI를 사용해서 좀 더 편하게 써보자라는 거죠. 특별히 재구성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에듀테크 도구를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이 수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저수준 학생들도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수업을 설계하도록 방향을 잡았습니다. 구체적인 수업 소개는 이렇게 진행이 순서가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교과서 수업 내용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활동은 보통 교사가 활동을 안내하고 산출물을 제작하게 되고요. 그거를 친구들끼리 공유하고 평가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프로젝트 수업을 한다고 해서 교육과정을 따로 떼거나 뭐 재구성한다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교과서 그대로 흐름을 이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좀 더 신경 쓴 부분인데 AI 도구를 사용하거나 에듀테크 도구를 사용할 때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에듀테크를 활용한 능력이
향상되는 게 아니라 약간 AI 도구를 체험하는 데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소수의 도구를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그 도구의 활용 능력을 높이는 쪽으로 수업을 이렇게 설계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사용한 툴은 그 네 가지인데요. 캔바, 리튼, 마스크 AI, 팅커벨입니다. 이 네 가지 도구에 대한 사용 설명 방법을 다 알려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또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사용해 본 것도 있으실 거예요. 확인해 보시고 배우고 싶으신 선생님께서는 찾아보면 다 나오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실제로 수업 사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국어 여행지 안내장 만들기예요. 아까 봤던 내용이죠. 5학년 1학기 기행문을 써요 단원에서 이렇게 여행지 안내장 만들기를 하는데요. 네, 보통 이렇게 종이 형태의 안내장 만들기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캔바와 리튼을 이용해서 안내장을 만들게 했고요. 그리고 팅커벨로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결과물인데요. 네, 굉장히 잘했죠. 물론 잘한 친구들 걸 가져오긴 했는데, 이 캔바의 장점은 뭐냐면, 이 템플릿이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예전에는 파워포인트로 만들었다고 하면, 이 파워포인트의 문제점은 따로 그런 템플릿 제공되는 게 없으니까 학생들이 자기 마음대로 막 사진과 내용 넣잖아요. 그럼 사실 선생님도 겪어보셨지만 하나도 안 예쁩니다. 엉망진창한 친구도 있고요. 글씨 엄청 작고요. 네,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캔바의 장점은 아예 이런 여행지를 안내하는 템플릿이 그대로 있습니다. 템플릿이 그대로 있어서 여기 안에 자기가 찾아온 자료를 넣기만 하면 되는 거죠. 여기 사진 넣으면 그냥 이렇게 사진처럼 앨범처럼 만들어 주고요. 이 안에 글자를 넣으면 이렇게 이미 설정된 양식에 따라서 글씨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자기가 조사한 내용만 있으면 이렇게 그럴듯한 안내장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이제 국어 수업에서 이게 지금 디자인 수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만 내면 수업 목표 달성이 되니까 훨씬 더 유용하게 시간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학생들이 완성한 작품들을 공유하고 평가하는 과정인데요. 팅커벨이나 패들릿 사용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자료를 넣어주면 이 안에 하트 표시도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댓글을 달아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칭찬 댓글을 달아준다거나 뭐 잘된 점, 부족한 점 서로 얘기 나눠주고요. 하트 표시를 넣어줘가지고 약간 성취감 느끼게 해주는 거죠. 이 친구들이 이제 이 하트 표시를 받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친구들 꽤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 만들기입니다. 네, 이것도 국어 5학년 1학기의 주인공이 되어 단원에 겪은 일을 이야기로 만들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야기를 만든 다음에 또 그림까지 그려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림을 그려보라고 하니까 못 그리는데 그림까지 하라고 하니까. 저는 이것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캔바로 이야기책을 쓰고 그다음 리튼으로 이미지와 표현을 생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리튼의 문장 생성 예시인데요. 요즘에 이제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글쓰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좀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인공지능이 다 쓰게 하면 학생들은 뭘 쓰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실 때는 꼭 교사의 지도가 필요한데요. 일단은 모든 걸 다 쓰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개요를 짜게 하거나 또는 최소한의 줄거리는 학생들이 써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써오게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구체적 사건별로 조금 더 디테일한 표현이 필요한데 못 쓰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요청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사건이 있는데 이걸 좀 자세하게 써달라고 하거나 대응을 넣어달라고 하거나 그럼 학생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예시 부분인데 이렇게 넣어주면 인공지능이 생성을 해줍니다. 이걸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요. 학생들도 읽어보면 알겠지만 어색한 부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은 학생들이 스스로 교정을 하고 고쳐주고 또 자기의 표현으로 고치기도 해서 그걸 완성하게 해줍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이 다 써주는 게 아니라 학생과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협업 개념이 되는 거죠. 그 진행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생성 부분인데요. 네, 그림도 이제 사실 이제 국어 수업이지 그림 그리기 수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인공지능에게 시켜서 전적으로 맡기는 겁니다. 네, 이야기에서 길거리에 쓰러지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리튼한테 요청을 하는 거죠. 생성되는 이미지 중에서 이야기와 가장 잘 어울리는 부분을 선택해서 넣으면 되는 거고요. 이 부분에서 팁을 좀 알려드리면 그냥 그려달라고 하면 약간 사진 형태로 실사로 느낌을 많이 보내주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인공지능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눈이 하나짜리 사람이 나온다거나 다리가 세 개인 경우가 나온다고 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수채화로 그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수채화 부분인데요.
수채화액이 약간 이렇게 좀 뭉개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색해도 네, 그냥 수채화 기법 느낌이 나기 때문에 좀 편합니다. 그래서 수채화 기법으로 해주시면 좋고요. 이게 이제 리튼에서 지금 쓴 방법인데 요즘에는 좀 캔바에도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네, 캔바에서 다 사용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아직은 무료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만약에 이 수업을 하신다면은 캔바 하나로 글쓰기를 다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학생 작품입니다. 네, 이렇게 리튼으로 생성한 이미지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쓴 글입니다. 네, 여기 이제 어떤 부분은 인공지능이 쓴 부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부분 학생들이 쓴 부분이 있죠. 이렇게 수업을 하니까 네, 글을 잘 못 쓰는 친구들도 본인의 100% 글이 아니라도 어떻게든 완성이 됩니다. 그 완성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전에는 아예 그냥 글 두세 줄밖에 못 썼다고 하면 좀 글의 양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100% 본인의 능력은 아니더라도 완성했다라는 것에 의미를 주는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수업을 하다 보면 이제 좀 학생들끼리 갈리게 됩니다. 어떻게 갈리냐면 원래 글쓰기를 잘하는 친구들은 인공지능 도움을 별로 안 받고 싶어요. 자기가 잘 쓰니까. 그럼 그 친구는 그냥 너는 그냥 너가 쓰면 돼라고 하면 되고요. 이제 못하는 친구들이 이제 인공지능의 도움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라도 해서 목표 달성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미술 시각적 이미지 만들기 수업입니다. 이것은 이제 마찬가지로 5학년 미술의 생활 속 시각 이미지에서 픽토그램 그리기가 있는데요. 네, 이건 캔바로 직접 제작을 했고요. 네, 이게 지금 학생들이 그린 픽토그램 모습인데요. 네, 굉장히 나름 이미지가 괜찮습니다. 이걸 할 때 캔바로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실제로 그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전혀 필요 없고 이런 금지 표시나 뭐 넘어지는 표시, 물방울 이런 것들을 다 캔바에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골라서 붙여넣기만 하면 돼요. 사실 이 수업은 표현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표현할 건지 그 아이디어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보는 수업이기 때문에 직접 그림을 그리지 않고도 이렇게 클릭 몇 번으로 자기 아이디어를 표현할 수 있게 하면 이제 다양한 픽토그램이 나옵니다. 만약에 이거를 손으로 그리게 했다고 하면 그 시간 안에 생각하고 표현하고 지우고 이런 과정에서 뭐 한두 개, 뭐 많아야 세 개 정도 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픽토그램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교실에서 실제로 사용하기도 했었거든요. 여기 벽면에다 이런 거 붙이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저희 공간 뒤에는 이제 약간 학생들이 누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뭐 단물을 같이 써라, 뭐 싸우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붙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생활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다음으로 사회인권보호 포스터 만들기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5학년 사회에 인권보장과 헌법에 관련된 홍보자를 만들기라고 해서 포스터나 뭐 삼각 이런 여러 가지 만들기가 있는데요. 네, 마찬가지로 인권보호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있고 표현할 내용만 있으면 되는데 여기에 또 포스터를 그리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포스터를 못 그리는 친구는 그 전달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에듀테크의 도움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캔바하고 리튼을 이용해서 제작을 하였고요. 이게 실제로 친구들이 만든 포스터입니다. 교육의 의무 이렇게 해서 공부하는 모습을 넣어놨고요. 이런 걸 만약에 자기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이런 느낌이 안 나오겠죠. 시간도 오래 걸릴 거고요. 그 아이디어만 있으면 충분히 그럴싸한 포스터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굉장히 그럴싸해 보이잖아요. 태극기, 판사봉 이런 것들도 실제로 그렸을 때는 이런 효과가 안 날 거지만 이렇게 그려주니까 포스터 느낌이 나는 거죠. 다음으로 사회 인공지능으로 정의의 신 캐릭터 만들기 수업인데요. 네, 마찬가지 5학년 사회에 정의의 신 표현하기 수업이 있습니다. 정리단에 있는데요.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정의의 신이 상징하고 있는 물건이 뭔지를 하나 정하고 그 물건이 왜 정의의 신 상징하는가 여기까지가 포인트인데 이제 정의의 신 그리기가 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림을 못 그리는 친구는 정의의 신을 그리는데 시간 허비하고 잘 못 그리니까 그렸을 때 전혀 신같지 않은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학생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정의의 신을 잘 못 그렸으니 나는 이번 수업을 잘 못한 거다.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도구가 도와주는데요. 여러 가지 도구가 있는데 저는 여기서 라스코 AI라는 인공지능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뭐 미드전이라는 것도 있고 뭐 달리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쓴 이유는 라스코 AI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 생성을 좀 잘해줍니다. 만화나 애니메이션 풍으로 잘 만들어줘서 사용했고요. 아직까지도 무료 포인트가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사용할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캐릭터 생성에서 이제 신이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뭐 웅장한 느낌도 있어야 되고, 뭐 신비로운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 라스코에이가 잘 만들어주는 느낌이 있어서 이걸로 골랐습니다. 네, 실제 이제 예시 장면인데요. 아까 보시다시피 왼쪽에 원래 교과서 그림이 있잖아요. 라스코에이를 변환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훨씬 더 신의 느낌이 나잖아요. 네, 이걸 활용하면 네,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왼쪽 그림 보시면 네, 신이라고 친구가 그려놨어요. 친구한테 보여주면 절대 신이라고 생각 안 하겠죠. 그러니까 좌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렸는데 난 신인데 친구들은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게. 그럼 나는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오른쪽에 이렇게 그려주니까 네, 신 같은 느낌이 나죠. 웅장한 느낌도 있고 정말 신 느낌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본인이 그냥 프롬프트로 해서 만들었다고 하면 약간 자기 작품이 아닐 수 있는데 이렇게 자기 그림을 바탕으로 해서 생성하고 보니까 어느 정도 그 자기의 그림이라는 의식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면 목표 달성에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여학생이 그린 그림인데요. 네, 이 친구는 보시다시피 좀 잘 그립니다. 잘 그려요. 그리고 잘 그려서 네, 느낌이 괜찮잖아요. 이 학생도 이렇게 변환이 가능하죠. 그러면 이제 비교를 해보면 아까 그린 요 그림과 요 그림을 비교했을 때 왼쪽 그림만 비교해 보면 네 정말 극과 극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신을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오른쪽 그림으로만 비교하면 네, 최종 결과물은 네, 수준이 비슷하니까 네, 어느 정도 이제 목표 달성 맞춰가는 거죠. 네, 세 번째인데요. 이거는 제가 내린 이유가 네, 스케치만 해도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 시간에 그림 그리는 너무 시간을 쓸 필요 없이 그 아이디어가 들어간 이 특정 물건, 여기서는 방패잖아요. 이 방패만 표현을 해도 이렇게 신을 그려주니까 그 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수업 목표를 달성할 때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전체적인 작품 관리나 공유 부분인데요. 네, 제가 사용한 건 아까 보시다시피 캔바하고 팅커벨이었고요. 네, 캔바는 프로젝트를 관리하거나 자료를 배포하는 경우, 팅커벨은 자료 업로드, 공유, 투표, 댓글, 피드백 이런 기능을 주로 사용하였습니다. 네, 캔바 같은 경우에는 학생을 초대를 하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초대 링크를 만들어서 복사해서 붙여서 보내주면 학생들이 클릭해서 들어갈 수 있고요. 물론 학생들도 이제 아이디가 필요한데 구글 아이디를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 보통 다 지금 G클래스가 있잖아요. 그 클래스 아이디. 그 관리자 아이디로 아이들 생성을 다 해주신 다음에 비번을 알려주고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캔바가 교육자에게는 무료입니다. 무료라서 교육용 계정을 활용하시면 네, 기능을 특별히 문제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젝트 만든 것들을 이렇게 관리할 수가 있고요. 이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프로젝트별로 학생들이 만든 작품들을 화면에 볼 수 있고 다른 친구들도 다른 친구들이 만든 거 보고 그 작품을 활용해서 같이 공동 편집을 한다거나 그 같이 응용해서 새로운 걸 만든다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팅커벨로 공유한 장면인데요. 네, 팅커벨은 패들과 마찬가지로 링크만 있으면 특별히 계정 없이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바로 이렇게 공유 업로드가 되고요. 저는 이제 이걸 학부모 봉기 수업 때 사용했었는데 학부모님들께서 들어와서 이제 자기 작품, 친구들 작품, 자기 자녀들 작품 보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라이 엄마라는 분은 여러 군데 다 달아줘가지고 친구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적용 결과인데요. 온라인으로 한 작품 활동이 재밌었냐라는 반응에서 네, 78% 학생이 재밌다고 반응했었고요. 흥미면에서 이제 유용하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것을 더 선호하냐라는 부분에서는 60%의 학생이 온라인 작품도 선호한다고 했고요. 여기 이제 약간 40%가 좀 직접 한다는 걸 선호했는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수준 학생과 저수준 학생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잘하는 친구들,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들, 글을 잘 쓰는 친구들은 자기 작품에 프라이드가 있어서 자기 걸로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자기 작품을 선호하게 되는 거죠. 그 도구별 만족도인데 네, 캔바의 경우 네, 거의 90% 육박하게 유용하다고 학생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학년 담임선생님께서는 이걸 한번 사용해 보시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 온라인 창작 활동이 나의 학습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었냐라는 질문에 65%의 학생이 학습 효과가 있었다, 도움을 주었다라고 응답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도움이 된다라는 걸 학생들 스스로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도구를 적절히 사용하면 학생들의 학습 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네, 제가 방금
소개에서 들었던 이런 온라인 도구를 활용했던 산출물 제작은 학생 흥미도 유발할 수 있었고요. 능력 향상 효과가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주의해 보실 점은 이제 인공지능 도구를 사용할 때 부분인데요. 네, 고수준 학생은 직접 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걸 학생들과 수업을 하실 때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을 사용했을 때 더 잘 안 된다 그러면 본인이 직접 하라고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인공지능 도구를 사용한 수업이 이 수업의 주가 되면 안 됩니다. 그 인공지능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수업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니까 어떤 그 주 활동에서 일부 활동으로 도구를 사용하시는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너무 한 시간 내내 이걸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학생들이 인공지능 도구나 또는 에듀테크 도구에 의존하게 되니까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 발표는 마무리를 하고요. 같이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요 두 곳에 일단 사이트에 접속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팅커벨하고요, 라스코 AI가 있는데요. 여기 이 주소를 입력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팅커벨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라스코 AI 같은 경우에는 검색이 나오니까요. 들어가 주시고 그리고 이제 아까 요 그림 하나 그리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요것처럼 하얀색 종이에다가 또는 선생님들 갖고 계신 스마트폰에 그림북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신을 상징하는 도구를 하나를 고르시고 그리고 그 도구를 갖고 있는 또는 사용하는 신의 모습을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그리셔서 이 팅커벨 업로드를 여기에 잠시만요. 6개교 받고요. 저희 선생님도 6분 추천해드렸습니다. 인천 네, 대법고등학교는 트럼프 초등고등학교 영재학 네,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지난번에 한번 연습했었는데요. 다른 선생님들하고 선생님이 그린 그림을 이 위치에 그룹 아무데나 지정하셔가지고 업로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스케치 하시고요. 한 3분 정도, 아니 4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다시 그러면 위치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 정도 스케치를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시면은 채팅창이나 아니면 바로 음성으로 해주셔도 되니까요. 하시면서 안 되는 거 있으니까 말씀해 주세요. 네, 완성을 못 하셔도 제가 3분 뒤부터는 실습을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스코이를 써봐야 돼서. 네, 3분 안에 아주 간단하게 그리셔도 되니까요.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1분 안에는 마무리해 주시고요. 네, 1분 뒤에는 네, 그래도 이제 따라하지 못하셔도 안내는 제가 드려야 되니까 네, 실습 과정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라스코 AI 사이트에 들어왔는데요. 여기 들어와서 로그인을 한 다음에요. 네, 구글 계정이 있어야 됩니다. 구글 계정이 있어야 돼서 이거 로그인 하시고요. 학생들 G클래스 계정으로도 가능하니까 네,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얘는 하루에 300개씩 코인을 줍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굉장히 여유 있게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트라이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미지 업로드에 본인이 그린 그림을 넣는 거예요. 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겠지만 좀 엉성하게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네, 여기다 이제 설명을 넣으면 돼요. 아이고, 항상 이러네. 부채를 들고 있는 할아버지 신 이렇게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원본 유지 비율 같은 경우에는 이 숫자를 높일수록 원래 그림과 유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높으면 거의 이제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한 0.6에서 0.5 정도 하시면 변화를 멈출 수가 있어요. 지워졌네. 다시 해보겠습니다. 부채를 들고 있는 할아버지 신. 그 다음에 여기 설정에 가시면 모델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다양한 모델을 쓸 수가 있는데, 라스코 리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사인 경우고요. 그다음에 주로 이제 제가 사용하는 건 툰이나 애니메이션인데, 네, 이제 이미지 캐릭터들 느낌으로 내겠습니다. 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스타일을 바꿀 수 있는데요. 원하시는 거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외하고 싶은 특징을 넣으시면 됩니다. 저는 이번에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제너레이트를 클릭하겠습니다. 이미 아까 갑자기 자동으로 만들어진 건 이거는 무시해야 되고요. 여기 제가 프롬프트를 넣은 거, 이렇게 나오죠. 이런 느낌을 바로 수치가 되고요. 느낌 약간 실사 느낌이 있는데, 이거를 애니메이션 모드 바꿔가지고 다시 만드셔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넣은 거를 다시 라스코 AI에서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요. 인공지능 생성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주는데, 이건 자동으로 해주는 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0.5로 내린다거나 해서 수치를 조정하면 또 좀 다른 사진이 나오고, 여러 번 생성을 시켜서요. 학생들에게 이제 만족할 만한 작품이 나오면, 그걸 이제 잉커벨에다가 올리면 되는 거죠. 여기다가 이렇게 올리면 되겠습니다. 벌써 이렇게 올리신 분도 있네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저희 학교 선생님들하고 했던 연수에서 보면은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걸 가지고 만든 작품이 이렇게 나왔고요. 거울과 칼을 갖고 있는 신, 그리고 이게 이제 유사한 거죠. 저울과 칼,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저울을 들고 있는 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잘 못 그리더라도 어느 정도 특징만 잘 잡아주면 이렇게 정의의 신 같은 것들 활동들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림을 잘 못 그려도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제 발표는 마무리를 하고요. 혹시 만족도 조사 안 하신 분 여기 해주시고요. 여기 아니면은 이렇게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